오늘 토크 콘서트는 시인이자 평론가인 노창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동주 시인의 시세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주 시인의 시를 여러 차례 강의하고 계시는 노창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동주 시인의 시와 시세계 등을 이야기 나누고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97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론으로 1991년도에 한글 문학의 평론 당선을 하셨고요. 그래서 시인으로 평론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동주 선생님에 대해서 몇 차례 그렇게 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모 이동주 문학제 즈음 해가지고 2015년도에 해남군과 그 다음에 해남문인협회가 주관이 돼서 그 예술에 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제가 또 조선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주의 작품 중에서 아주 좀 학생들에게 감명을 좀 줄만한 그런 작품들을 한 10편 정도 골라가지고 PPT로 작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었고, 평생교육원에서도 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이동주 선생님과 저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79년도에 제가 신춘문예 방금 이원하 선생님이 소개했다시피 당선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작품을 뽑아준 선생님이 바로 시모 이동주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 작품을 뽑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등단시키고 이렇게 심사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마지막 심사를 한 셈이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제 작품의 세계랄지 또 어떤 시기를 나누어서 문학적인 어떤 업적과 인간적인 삶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볼수록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보시면 선생님에 대한 연보가 쭉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보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잡지나 책자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연보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틀린 부분, 그러니까 연도, 특히 또 작품명 이런 것이 틀린 것이 들어 있었기에 바로 잡아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연보보다도 그 연보를 중심으로 해서 기수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그 기별로 특징이 되는 것을 몇 가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1920년에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금년 꼭 100주년 되는데, 금년 우리 한국 문단사에서 100주년을 맞는 그 문인은 조지훈, 조연현, 그리고 이동주 이 세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해서 문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 그다음에 시 낭송회 또 이런 것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동주 선생님도 한양대학에서 100주년, 단신 100주년 기념을 그렇게 기리는 그런 시 낭송과 거기에 그 교수님들 두 분이 기획 주제 발표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42년까지, 이게 1920년대부터서 1940년대까지를 우리가 이분의 일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년과 45년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이걸 2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기와 2기를 전부 합쳐가지고도 1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3기로 총 나눠가지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5기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기는 그러니까 현산면 의보리에서 출생해가지고 달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충청남도로. 그래서 이제 공주에 가가지고 공주보통학교를 입학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금 동국대학교 전신인 해화전문학교라고, 거기 동국대학에서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가장 좀 핵심과가 뭐냐 그러면 동국대학은 불교 스님들을 길러내는 학교 아닌가요? 근데 그 불교학과를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취와 고학, 그러니까 해남에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원래는 이분이 아주 천석궁 만석궁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때 그랬고 아버지 때 와가지고 거의 살림이 이제 거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하면서 이동주 선생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그렇게 고학 비싸니 하다가 도저히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해남으로 내려왔어요. 그 무렵에 쓴 작품이 지난번에 그저께 제가 이동주도 특강 시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 귀농, 그 다음에 상렬 이런 것을 조광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40년도에. 그러기까지의 1기를 잡고, 2기는
이제 이분이 43년부터 45년까지인데 공직기관이에요. 그래서 목포시청에 근무했고, 이게 황산 면사무소에서 또 근무를 하면서 습작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알려지기로 이 무렵에 습작이 거의 100여 편 이상의 그 시를 메모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 그 당시에 뭐 초고랄지 이런 것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기, 46년도부터 50년대까지를 3기로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가장 또 왕성한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목포 예술 문화 동맹 활동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우익이냐 좌익이냐 말할 때 이제 좌익 쪽에 해당되는 예술 동맹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참가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또 가장 그 당시에 내노라는 신문이 뭐냐면 호남신문사였어요. 호남신문사 문화부장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내동무라고 하는 아까 좌익 계열의 어떤 동맹 활동을 하시면서 그 작품집을 냈는데 세 사람과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 시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48년도에 그 동맹 활동을 중단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신조사라고 해요. 신조사는 잡지인데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서양 문물을, 서양의 문의 이론이나 이런 것을 소개한 책이 바로 그 신조라는 잡지고, 거기에 출판사가 신조사입니다. 거기에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연합신문 문화부 차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1950년을 맞이했는데, 이때 문애라는 잡지, 이 문애라고 하는 잡지는 1949년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54년 통권 21호로 이렇게 폐간을 맞이했는데요. 이 발행인이 누구냐면 모윤숙 선생이에요. 그리고 편집인은 이제 김동리 이런 분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거기 잡지에 항원, 세댁, 혼약 이런 작품들을 발표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렵에 등단한 시인들이,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이렇게 많습니다. 이동주, 송욱이라는 시인도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송욱, 그 다음에 전봉건, 최인희, 이철균, 이형기, 박재삼, 황금찬,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천상병,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동주 선생하고 같이 말하자면은 문화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맨 마지막인데, 사기는 51년도부터 해서 해가지고 78년까지 작고하기 바로 직전, 여기에 이제 첫 시집으로 혼약을 간영했고, 그 다음에 전라남 도문화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 정신이라는 것을 목포의 그 차재석 시인과 같이 해서 창간을 했어요. 시정신을. 거기에 또 작품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9년도에 전라북도 이리로 가셔가지고, 왜 갔냐 하면은 그 남성고등학교에 취직됐기 때문에 그 교사로서 취직을 했어요. 정식 교사로. 그러면서 이제 전북에 있는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이런 데 이제 시간을 맡아가지고 출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7년에,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서울 예대의 문해창작과에 출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학이라는 잡지가 우리 광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신문학은 특히 황순원의 소나기가 최초로 수록된 잡지, 우리 광주에서 발간됐지만, 그 잡지의 발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대문학, 자유문학 이런 데에 작품 발표를 아주 왕성하게 했는데, 이때의 작품 발표가 거의 지금 시집에 나와 있는 이동주 시 전집에 나와 있는 시의 약 70%가 이때에 말하자면 창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특별하게 문인협회에 관련한 일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한국문인협회 이사를 하셨고, 거기 부이사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정주 선생이 이사장을 할 때에
그 연고를 해서 서정주 선생님이 회외 연수 뭐 병고 이런 연고로 해가지고 그 골석이 돼 있을 때에 직무대행을 했어요. 이사장 직무대행을. 그러니까는 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그렇게 문인협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계기로 해서 이분이 이제 작고하셨을 때에 한국 문인협회 장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렀죠. 그리고 이제 78년 12월 이후,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제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한양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78년 말 12월 달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갖고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79년 1월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통과해서 이렇게 신춘문에 당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집으로 이제 중요 시집은 아까 가야금에서 했습니다만 산쪽라는 것이 이분의 대표적인 시집이고 혼야, 강강술 이런 건 다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1987년도에 이동주 시집을 간행을 했어요. 이건 이제 현대문학사에서 작고한 뒤로 이분의 그 혼을 기리기 위해서 작품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시비는 강강술래 그래가지고 대행사 그 입구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비는 세울 때에 저도 그 한 몫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글귀도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녁 벤치에서 읽은 사랑은 장 그래가지고 제 이름 새겨주고 맨 앞부분에가 그렇게 있어요. 이때도 해남 문인협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시비를 세웠는 데서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것, 아주 특이한 장르를 또 하셨는데 실명소설이라는 장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활용하지 않았던 그런 장르인데, 그런 실명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광수랄지 무슨 이런 분들의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위인전 비슷한 위인전도 아니죠. 그분들은 유명한 작가나 시인들의 행적을 이렇게 거슬러 가지고 그걸 소설화했어요. 강진에 있는 김영랑 선생도 이동주 선생이 그 실명소설로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랑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지금 섭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인터넷이고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당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문인들 중에서 문단사 중에서 좀 아주 내노라하는 그런 작가나 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명소설을 써가지고 상당히 있다. 그게 이제 현대문학사에서 이제 간행을 했죠. 현대문학에 쭉 연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동주에 대한 시 전집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문학사에서 이제 했고요. 그 뒤로 또 이제 전집이 한 번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선대학교에 있는 이동순 교수라고 이분이 잊혀진 전남, 광주 전남의 작가들을 추적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전집, 그분들에 대한 평설 이런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광주에서 잊혀져 버렸지만은 박흡, 또 영광의 조운, 또 조운 선생의 제자 조남영 이런 시인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전집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일이 이동주 시 전집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활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오자랄지 탈자랄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문학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전집을 정리해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간략히 이분에 대한 기별로 문학기별로 이렇게 생애 주기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는 인양반이 쓴 북암이라는 시, 북암. 그리고 이제 남도창, 북암, 남도창 이런 것은 굉장히
지금 읽어봐도 아주 좋은 그런 식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감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부인이 부감이라고 해서 해남 대흥사에 있는 그 암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분이 요양차 왔는데 집에서 데리러 왔어요. 이제 서울로 갑시다. 여기 해남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합시다 했는데 듣지 않고 거기서 뭐 스님하고 이제 술을 한 잔씩 했다든지 서울에서 온 편지를 전부 찢어가지고 그놈을 불로 태워서 그 불로 차를 타려서 마셨다는 그런 소개가 돼 있어요. 아주 시가 저 가슴 절절합니다. 이동주 선생님의 그 시 특색이 있다면 뭘로? 특색은 이제 전통적인 서정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남도창이나 이런 것을 산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해남 지방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 우리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한국적인 그런 서정주의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땅끝슬리 문학관의 전시 작가로는 심호 이동주 시인, 마모 박성룡 시인, 김남주 시인, 고정희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이동주 시인 탄생 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 의미를 더해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노창수 선생님께서 그동안 이동주 기념사업회 등에서 또는 문단에서 활동하신 걸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해남에 오랜 그 교직 생활 동안 해남에서 한 10여 년 제가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들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문학 세계를 그 기별로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해남에서 70년대 초에 70년도에 해남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 12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가본 것도 많지만은 거의 망라해서 전 지역을 망라해서 도보로 또는 자전거로 이렇게 일요일날 토요일날 때 이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동주 선생님의 의포리 이게 현산면 의포리인데 제가 원래 초임이 근무했던 학교가 현산 동초등학교라고 상구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포리하고는 상당히 한 8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자전거로 그때 당시에 자전거로 비포장도로 아주 험한 산길이었죠. 자전거로 이제 그분이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일주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분의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이동주 선생에게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몇 차례 이제 세미나에 걸쳐서 몇 차례 좀 한 일도 있습니다. 조금 이동주 시인 문명으로 들어가서요. 부모와 자식이 한 길을 걷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문단에서도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는데요. 이동주 시인의 경우에 가족 관계를 보면 부인이 소설가로 또 따님이 시인으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들의 작품이요. 네. 이동주 선생님하고 이제 결혼을 한 최미나 선생이라고 이분은 본명이 은례, 최은례. 그리고 이분은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는데 최미나 이 소설가는 여수 출생으로 해가지고 전남여고를 그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도 환칠하고 아주 미모가 출중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주 선생하고 가깝게 대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주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서정적인 시로 유명했지만 이 최민아 선생은 한국을 또 대표할 만한 그런 그 소설을 아주 많이 썼어요. 당시에는
여원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여원에 소설 모집을 해요. 장편 소설 모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선해 가지고 이렇게 문단에 나오셨거든요. 예, 특히 그 이제 작품이 보면은 합류, 그 다음에 매화틀 이런 것이 그 유명한 단편이고요. 그리고 장편도 많이 있습니다. 뭐 뜨거운 갈등 이런 것들 소설 했는데 당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분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칠맛 난 그 문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이 매화틀 같은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들어보기 힘든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매화틀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어떤 그 변기를 갖다 우리가 매화틀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민화 작가는 그러한 상류 계층에서 쓰는 그 화장실 용기를 이분은 대중적으로 좀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데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 매화틀이라는 그 작품을 썼어요. 이게 대단한 하여튼 그 발상도 그렇거니와 그 내용 자체가 좀 획기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이다. 소설가로서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17년도에 아니죠 2017년도에 잡고 오셨어요. 고명딸이 누구냐면 이제 이애정 선생이에요. 이애정 시인이에요. 근데 이애정 선생은 원래 수필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로 나중에 또 바꿔서 시도 등단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아까 잠깐 내용에 보면 소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애정 선생은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시를 또 여러 편 이렇게 써가지고 오고 아마 여기 시모 문학제 하실 때에도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추억, 회상 이런 것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주환 우리 회장님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 회장님께서 그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때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동주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월간문학에다가 이혜정 선생하고 그 이동주 자기 아버지하고 관련된 그런 문학 이야기를 수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집안이 말하자면은 문학의 집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